자중과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가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저게 바로 전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할 수 있죠. 위조한 공직비방이다. 선거도 지금 코앞에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관위 컴퓨터 싹 다 보장. 아멘. 예. 그런 음모를 꾸미죠. 왜? 그렇죠. 이제 확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비가 혹사 됩니다. 혼내수다. 혼내버려야 됩니다. 또 뭘 들고 오셨어요? 아, 이건 토요일 날도 비가 오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법원 검찰 삼거리에서 윤석열 구속하라, 압도 승리로 내란 승리 이런 비 속에서 수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마워서 인사드리고 왔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저도 발언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발언하면서 정어리 TV 이야기 꼭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유튜브를 많이 보고 DJ가 그랬잖아요. 좋은 언론을 많이 보고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걸 그대로 인용하더라고요. 요새 때 가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 토요일 날 촛불행동 주최 촛불 집회 때 좋은 유튜브를 많이 봐주십시오 하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균의 정어리 TV 지금 발언 예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윤석열이 왜 나타났을까 궁금한데 그 마약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약쟁이들은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비실비실 아주 힘을 못 쓰죠. 그러다가 그냥 한 대 맞으면 다시 살아나고 어제 윤석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또 거기에 지지자들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이렇게 막 불러주니까 흐뭇했을까요? 그거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지금 어디 가서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 야 나 지금 이제 힘 빠져 죽겠는데 그거 한번 좀 들을 수 없을까? 저기가 유일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양태정 변호사님? 네, 사실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팬덤에만 치우쳐져서 이제 결국 그 말만 믿고 그 계엄도 하고 결국 이제 탄핵까지 돼서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몰락한 정권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파탄이르게 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좀 자중과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포스터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인데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마나 부정선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진걸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당선된 거 외에는 전부 다 부정선거인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잘 들으셨는데 윤석열이 극우 극단 폭력 선동 세력들을 만나러 가서 마약 중독자처럼 그거 하나. 그다음에 6.3 선거는 이재명이 되자마자 부정선거다 하고 한교안이랑 정광훈이랑 손잡고 또 어떤 폭동을 부추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존하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되죠. 그게 이제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명백한 또 다른 폭력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선동하는 자인데 빨리 재구속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직연이 교체돼야 된다. 직연이 정말 법원에서 그 신상법원에서 자기 변명한 것도 부적절인데 거짓말. 최근에 직연한테 술 사준 변호사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저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 사줬대요? 우리 오동 검사 삼겹살 아니고 다른 거 사줬대요? 검사 모임에 오동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예. 자기 사무실의 변호사님이 가서 술 사고 오더랍니다. 최근에. 근데 삼겹살하고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에라 어디서 그걸 법정에서 그것도 내란수계 재판 나중에. 근데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이 양심선을 한번 이끌어내려고요. 그게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사실은 사건 관계자 이해관계인들하고 무상으로 뇌물 접대를 받았다는 게 본질이긴 하지만 함부로 거짓말하는 행태도 매우 아주 그 윤석열 닮았다. 그래서 윤석열 솔도 뽑아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봐주려고 작정한 건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 부정선거 무조건 부정선거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러이러이러함으로 그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지난번에 내란을 일으킨 것도 선관위 가서 막 이렇게 군인들 들어가게 한 것도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부정선거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된 것은 뭐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어떤 놈이 자기가 이겨놓고 부정으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더 많이 이겼을 건데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고 다니고 계속 그러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기획 제작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한길이에요. 그걸 영화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또 그 감독을 한 사람은 이영돈이라고 PD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는데, 참, 일단 전한길은 왜 이 영화를 기획 제작했는지 그거 한번 볼 텐데요. 요즘에 우리 그 정어리 서포터즈라고 아주 영상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내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정이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진한기를 고소 고발하십시오. 저는 100% 이스타울 기어오른 손목을 왼손을 들면서 오른손을 아, 네. 부정 아니에요? 아니 정말 자기 손목은 지켜야겠고 말은 해야겠고, 정말 저 순간의 갈등으로 저런 게 표현이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 전환길 저자는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마다 제대로 된 지식조차도 없는 것이 여러 번 발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렇게 마이크를 쥐어지니까, 저런 마이크를 한번 잡으려고 또 이런 기획을 한 게 아닐까요? 그 이영돈 PD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무대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계속 이제 자신들은 윤이랑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연출을 하고 지금 왜 오른손목이라고 했습니다. 저런 영화는 어디 병원에서 저기를 만들고 병원에서 상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느냐, 진짜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영화를 기획 제작은 전한길이가 했고 감독을 이영돈이라는 PD가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만일에 이번 대선 결과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건 뭐 한 2, 3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불복 운동을 할 것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제작자 입장입니다. 이번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양태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말만 더서는 결국 대선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아마 뭐 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저런 영화를 만들어서 이미 선동을 하기 위한 일단 일종의 밑밥을 깔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 사실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그 두 총선에 있어서 이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다라고 해서 뭐 불복하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 20년에는 한 120건 넘게, 24년 작년 총선에서는 한 33건 정도 대법원에 엄청 제기가 됐는데 다 기각되고, 아직 뭐 심리주의인 게 있긴 합니다만 대법원, 뭐 심지어 국가정보원 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거든요. 특히나 작년 총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도 이미 그 법원에서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계속된 저런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저게 바로 전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렇게 선거 불복을 막 이렇게 조장하고 선동하고 이러는 것은 법에 안 걸립니까? 저게 일종의 뭐 지금 아직 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또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저거에 대한 수사라든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서 처벌이 어려운데,
사실 그러니까 저게 결국 선관위, 결국 선거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건데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쉽게 하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식의 국가적 신뢰도나 국가기관을 일종의 내란에 준하는 저런 행동들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건 아마 이제 우리가 입법적으로 보완하면 되는데 이번에 그 스카이데일리의 가짜 100% 1000% 가짜 뉴스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검찰이 청구한 경찰이 신청한 검찰이 결국 청구했으니까 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검경도 다 이걸 100% 가짜 뉴스라고 보고 부정선거는 망상이라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명을 보니까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거짓말과 가짜는 유기로 선거관리라고 하는 중대한 공무 관리와 공무 집행이 전국적으로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돈, 윤석열, 전환기는 현재 그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 못지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 지금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스카이데일리는 그걸 보도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극우 극단주의 소수 매체의 보도보다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자들 전직 대통령까지 있는데 공영방송 PD까지 한 자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무슨 한국사 공무원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강산한 작자들이 모였고 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선관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도 사실 뭐 저희로도 고발할 수 있죠.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다. 선거도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사전선거운동도 지금 실제로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물론 그 손해는 김문수가 다 당하죠. 그렇습니다. 예. 부정선거니까 투표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국회 앞에도 가보면요. 부정선거로 편말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신 부정선거니까 이번엔 다들 선거하지 마세요. 부정인데 뭐하러 하세요. 제가 이러고 하는데 제발 투표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제 네.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법을 하나 더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국가의 기능 신뢰가 핵심인 기능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자들 사실 이게 부정선거 아닌지 알면서 떠든 자도 있어요. 저는 윤석열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늦게는 확신하지만 지가 당선됐는데 지방선거도 다 이겼죠. 일단 이겼잖아요. 총선 질 때부터 부정선거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 절친이고요. 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직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자입니다. 다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부정선거 이게 돈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한 10에서 20% 그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대형 지금 교회하고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부정선거 하면 막 돌려 자극적이잖아요. 네. 이런게요. 그러니까 더 그 지랄하고 날지랄하고 다니는 거죠. 오죽하면 극우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선관위 컴퓨터 싹 다 고장 아멘. 예. 이런 게 어떻게 기도문입니까? 저도 어제 교회에서. MBC 뉴스에서 봤는데 오늘 그거 제가 다시 안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 정신 건강을 너무 해치는 거라서. 맞습니다. 아니 근데 신유진 네.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말로 반국가 세력이고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거짓 선동을 통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 이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이걸 분위기를 계속 조장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 이건 바로 교사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까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이루어지면은 교사행위로 돼서 이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이영돈 PD가 저렇게 자기는 부정이 발견이 되면은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행위가 오히려 굉장히 조직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좀 빨리 좀 재구속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근식 위원장이 글을 그렇게 올렸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윤어게인들과 시내 활보하며 부정선거 망상을 선동하는 윤석열. 탈당하고도 자신한테 개몽당한 김계리를 입당시키는 윤석열.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한, 우리 당을 자기 놀이터로 삼는 한 대선은 필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윤석열. 이제 윤석열만 욕하기가 뭐하니까 이재명 후보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입니다. 재구속해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저렇게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뻔히 알 텐데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뭐겠습니까? 양태정 변호사님, 윤석열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아마 이번 대선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오히려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이렇게 결집을 시켜서 차기 국민의힘 당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면 뭐 지금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재판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된 이제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지만 정말 그 한 줌도 안 되는 저렇게 부정선거라든가 저런 뭐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의 이제 말만 듣고 아마 이제 그 세력을 이용해서 저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장악하지 못한다라도 그런 음모를 꾸미죠. 왜? 그렇죠. 이제 자 국민들로부터도 규탄받고 지금 인기는 그나마 극우 세력 말고는 이제 거의 중도 세력은 다 돌아섰다고 보고요. 근데 당으로부터도 이제 심지어 이제 김용태 같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새밖에 어린 악의 정치인까지 나서서 이제 자기를 저격을 하고 본인도 스스로 얼굴 맞추려고 네. 김용태도 그렇죠. 인정했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당에서의 영향까지 떨어지면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검찰 후배들까지 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창수라든지 조상훈이나 지금 도망치는 건데 내 영향력이 이 정도니까 나 건드리지 마. 아까 앵커님 말한 그 권력 응원하는 그 무조건 응원하는 자들의 그 마약성 중독 하나에 동시에 그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내 영향이 이렇게 크고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10% 안팎은 되니 국민의힘당에서 나 건드리지 마, 나 무시하지 마, 뭐 이런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큐 아예 광고에도 6월 3일 선거는 아예 부정선거라고 지금 선거 패배를 아예 기정사실 해놓고 부정선거라고 불복하고 끊임없이 제2차 내란을 선동할 겁니다. 자기가 그래야 12.3 계엄을 정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부정선거였고 지금도 부정선거니까 나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 10에서 20% 극단 진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여론조사상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치로는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긴 하니까 그 자들하고 끝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판 전략이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어. 판사 나 함부로 구속시키지 마. 우리 지지자들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겁도 주는 협박과 겁박 전략이기도 하다. 다목적으로 나왔다 봅니다. 김건희한테 지시받고.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부정선거 본인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30분 동안 자는 거죠. 지루한 거죠. 진짜 믿고 심취하면 어떻게 잠이 듭니까? 막 마약 먹고 각성됐거든 막 각성돼가지고 와 하고 다녀야지. 초롱초롱하게 보겠죠. 초롱초롱해야죠.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도 이 부정선거, 이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경고성 문자가 오는데 사전투표 NO, 본투표 YES라고 하면서 이거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도는 거는 차라리 그래. 아까 안진건 소장님이 부정선거라는 편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아유 고생하십니다라고 했다고 하듯이 진짜로 저도, 했어요. 예, 사전투표 NO, 본투표 YES 하는 그런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우 수고하십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거 정말 빨리 좀 말려달라.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재구속시켜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탈당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전투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문수도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요. 하지 마세요.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투표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되니까. 적어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2표는 못 얻어요. 네. 하와이에 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김문수가 사전투표만 공개한 게 아니라 전체 선거가 다 부정선거라고 윤석열 옛날부터 계속 오히려 윤석열 압박했더라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김문수한테 가스라이팅 된 거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 영화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다 난리잖아요. 재구속까지 시켜야 된다는데 아니 대통령 윤석열이가 퇴임 후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송관이가 잘못하는가? 송관이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라. 근데 방금 근데 선관위 입장을 냈네요. 윤석열의 절친 사무총장이 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그런 영화 하나 보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아유. 국민의힘은 이미 선거를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하고 돌아다니는 건 어차피 선거는 아무리 용을 써도 볼 수 없고 이제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나 나가자.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믿어줘야지요. 거기 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믿으면 그게 결과가 뒤집힙니까?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